녹정기, 김용원저, 제8권 1장. 1. 남편 위소보를 죽이려는 못된 아가. 늙은 거지가 말했다. 잠깐, 이 몇 명의 어전 시위는 불초가 잡은 것이요. 노형이 함부로 가져가 도박을 해도 된단 말이오? 땅딸보는 말했다. 빌립시다. 늙은 거지가 말했다. 지게 되면 어떻게 되돌려줄 참이오? 땅딸보는 말했다. 지지 않을 것이오. 늙은 거지가 말했다. 만약 노형의 재수가 좋지 않아 다시 지게 된다면? 걱정 마오. 이곳 유주성 안에는 어전 시위들이 적지 않소. 내가 몇 명 잡아서 그대에게 돌려드리지. 늙은 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안심했소. 땅딸보는 재촉했다. 주사위를 던지시오. 위소보는 그 시골 농사꾼에게 말했다. 노형께서는 패를 섞고 세우십시오. 그 시골 농사꾼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32장의 골패를 탁자 위에서 한참 동안 섞더니 네모꼴로 나란히 쌓아 올렸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탁자 위에는 새로 인한 패자국을 발견할 수 없었다. 패자국도 그가 암암리에 돋운 내공을 써서 패를 섞는 바람에 깨끗이 지워지고 오로지 종횡으로 수십 가닥 새긴 자국만 남아 다시는 점수를 알아볼 수 없었다. 만약 땅딸보가 금이나 은을 걸었다면 위소보는 염려할 필요도 없었고 이 시골 농사꾼이 땅딸보와 노름을 해서 누가 이기고 지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그러나 이때 첫문에 건 것은 조재현이니 이번에는 전주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큰 패가 어느 쪽에 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사위로 농간을 부려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두 사람이 노름을 하는데 패고로 노름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주사위를 던져서 점수가 크면 이기는 것으로 하지요. 땅딸보는 동그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나는 패고로 노름하는 것을 좋아한다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패고를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좋아하게 됐소? 땅딸보는 대노에서 위소보의 멱살을 붙잡고 들어올리더니 말했다. 제기랄, 내가 패고를 모른다고? 위소보가 그에게 잡혀 한 차례 흔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외쳤다. 손을 놓으시오. 그러면 안 돼오. 바로 반두타의 음성이었다. 그 땅딸보는 오른손으로 위소보를 높이 허공에 쳐들더니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자네가 어떻게 왔지? 어째서 안 된다는 거지? 이때 육고원의 음성이 들렸다. 그분, 위 대인은 크게 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네. 빨리 손을 놓게나. 땅딸보는 기뻐서 말했다. 이 자가, 제기랄. 위소보란 말이지. 하하하, 정말 잘 되었군. 정말 잘 되었어. 나는 그렇지 않아도 이자를 찾고 있었는데, 하하하, 이번에야 찾게 되었군. 그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걸어나가려 했다. 오른손에 여전히 위소보를 들고 있었다. 반두타와 육고원은 일제히 그를 막아섰다. 육고원이 말했다. 수두타, 그대는 이미 위 대인의 내력을 알면서 어째서 이토록 무례한 행동을 하지? 빨리 내려놓게. 땅딸보는 말했다. 설사 교주가 친히 온다 해도 나는 놓지 않겠다. 해악을 가지고 온다면 몰라도. 반두타는 말했다. 터무니없는 짓을 빨리 그만두지 못하오? 그대는 그 알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해약을 무엇에 쓴다는 것이오? 자네가 무얼 안다고 그래? 빨리 비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대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네. 위소보는 몸이 허공에 떠 있었으나 세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이 땅딸보가 바로 반두타의 사형인 수두타였구나. 그러니 이토록 살이 찌고 난쟁이 똥자루처럼 키가 작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구나. 그날 잔영궁에서 살코기로 빚은 공 같은 괴물이 가짜 태후의 이부자리 안에 숨어 있다가 알몸으로 그녀를 안고 궁중에서 달아난 바 있었다. 위소보는 나중에 반두타와 육고원에게 물어보고 그가 반두타의 사형, 수두타인 것을 알았었다.
그날 그가 너무 빨리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와 반나절 동안 노름을 하면서도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위소보는 다시 생각했다. 반두타는 과거에 자기와 수두타 두 사람이 교주의 명을 받고 해외로 나가 일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기간 내에 돌아올 수 없어 표태역 근환의 독성이 퍼져 반두타는 키가 크고 비쩍 마르게 되고 수두타는 오히려 땅딸보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 두 사람은 해약을 먹었지만 원래의 몸매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땅딸보는 해약을 또 달라고 해서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아, 그렇군. 가짜 태후 늙은 갈보가 먹은 표태역 근환의 독성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태이다. 이 수두타가 그녀와 한 이부자리에서 잔 것을 보면 서로 좋아하는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대가 표태역 근환의 해약을 갖고 싶다면 빨리 나를 내려놓으시오. 수두타는 표태역 근환이라는 말을 듣자 비갯살을 부르르 떨면서 위소보를 내려놓고 왼손을 내밀며 외쳤다. 내놓아라. 그대가 나에게 이토록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흥흥 방금 그대는 뭐라고 했소? 수두타는 몸을 날려 앞으로 다가오더니 왼손을 위소보의 등에 갖다 대고 호통을 질렀다. 해약을 꺼내라. 그의 두툼한 손바닥이 누른 곳은 바로 대추혈이었다. 장력을 쏟아내면 위소보는 즉시 절명할 것이다. 반두타와 육고헌은 동시에 외쳤다. 안 돼요. 그 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수두타의 몸에 세 개의 손바닥이 와닿았다. 늙은 거지의 손바닥은 그의 머리에 있는 백회혈에 닿았으며 이서화의 손바닥은 그의 뒤통수에 있는 옥침혈에 닿았고 그 시골 농사꾼의 손바닥은 바로 그의 얼굴을 눌러 식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그의 좌우 눈꺼풀 위에 갖다 대고 있었다. 백회와 옥침 두 혈도는 요혈이었다. 더욱이 그 시골 농사꾼이 두 손가락에 조금만 힘을 주면 그의 눈알을 뽑아낼 수 있었다. 수두타는 너무나 키가 작아서 위소보의 가슴에 올 정도였다. 그래서 세 사람이 동시에 손을 쓰게 되었을 때 자연히 그의 동그란 머리통에다 손을 갖다 대었고 가슴팍이나 등줄기에 있는 혈도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반두타와 육고헌은 세 사람이 손을 뻗쳐내는 것을 보자 무하게 고수라는 것을 알았다. 세 사람이 동시에 힘을 내쏟으면 즉시 수두타의 커다란 머리통은 박살이 날 것 같아 일제히 외쳤다. 안 돼요. 늙은 거지는 말했다. 땅딸보, 빨리 손을 놓게. 수두타는 말했다. 그가 해약을 준다면 놓겠소. 늙은 거지는 말했다. 손을 놓지 않는다면 내가 힘을 내쏟겠네. 수두타는 말했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동기어진할 수밖에. 벼랑간 반두타는 오른손을 늙은 거지의 옆구리에 갖다 댔고 육고헌은 이서화의 뒷덜미를 눌렀다. 반두타와 육고헌 두 사람은 다 효기형의 군사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늙은 거지와 이서화는 그들 두 사람이 수두타와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두 사람이 이토록 무공이 고강할 줄은 몰랐던 관계로 1초에 제압당하고 말았다. 반두타와 육고헌 두 사람은 말했다. 일제히 손을 놓읍시다. 그 시골 농사꾼은 갑자기 수두타의 얼굴에서 손을 떼더니 두 손을 나누어 반두타와 육고헌 두 사람의 등에 갖다 대고 말했다. 두 분이 먼저 손을 놓으시지. 이서화는 웃었다. 하하, 정말 가소롭군. 그는 손을 떼더니 번개와 같이 뻗쳐내며 어느덧 그 시골 농사꾼의 머리 위에 손을 갖다 댔다. 이렇게 되자 위소보, 수두타, 육고헌, 반두타, 시골 농사꾼, 늙은 거지. 7명은 서로 제압당하여 몸에 있는 요혈이 다른 사람의 손바닥 아래에 놓이고 말았다. 삽시간에 7명은 모두 흙으로 빚거나 나무로 조각해 놓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못했다. 그 가운데 오로지 위소보만이 제압당했을 뿐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다. 갑자기 위소보가 외쳤다. 장강년. 이때 도박장 한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던 장강년이 즉시 대답했다. 예. 그는 휙하니 허리에 찬 칼을 뽑았다.
수두타는 외쳤다. 이게 같은 시위야. 사내라면 일이 다가오너라. 장강년은 칼을 빼들고 땅딸보가 위소보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까봐 감히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다. 위소보의 몸은 한가운데 에워싸인 상태였다. 그는 한평생 이번처럼 희한한 일을 겪은 적이 없었다. 재미있군, 재미있어. 땅딸보, 그대가 일장에 나를 죽이는 것도 상관없고 그대 자신이 죽는 것도 상관없지만 표태엽군환의 해악을 그대는 한평생 손에 넣지 못하게 될걸. 그렇게 된다면 그대의 늙은 정부는 전신의 살덩어리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먼저 머리카락이 모조리 뽑혀 대머리가 된 후에 수두타는 호통쳤다. 말하지 마라. 그녀의 얼굴은 다시 썩어 커다란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될 것이며 여기까지 이야기하였을 때 객청 입구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이곳에 있다. 곧이어 한 사람이 말했다. 모두 잡아라.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객청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하얀 광채가 번쩍이는 가운데 한 사람이 장검을 손에 들고 사람들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았다. 사람들은 등, 옆구리, 허리, 어깨 쪽지 등 각처의 요혈이 즉시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어느덧 혈도를 짚인 것이었다. 삽시간에 하나둘 땅바닥에 맥없이 쓰러졌다. 객청 입구 쪽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외쳤다. 아가, 그대 역시. 그는 말을 하다 말고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그녀 곁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왼쪽은 이자성이었고 오른쪽에는 바로 그가 한평생 가장 혐오하는 정극상이 아닌가. 동쪽의 한 사람은 어느덧 장검을 칼집에 꽂고 두 손을 허리에 갖다 댄 채 냉소를 흘리는데 바로 일검무혈 풍석범이었다. 수두타, 늙은 거지, 이서화, 반두타, 육고헌, 시골 농사꾼 등 6명의 고수들은 서로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명의 고수가 와서 힘들이지 않고 사람들의 혈도를 모조리 짚어버렸고 장강년도 일검에 혈도를 짚히고 말았던 것이다. 수두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으나 앉아있는 키는 서 있을 때와 비교해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는 노해 소리쳤다. 너는 누구인데 감히 나의 양관혈과 신당혈을 짚는 것이냐? 풍석범은 냉소했다. 그대는 무공이 그럴싸하군. 자기가 어느 혈도를 짚혔는지 알고 있으니 말이다. 수두타는 노해 외쳤다. 나의 혈도를 풀어주어 그대와 한바탕 싸우도록 해주시오. 이와 같이 암습을 가한다면 제기랄. 어찌 영웅호걸이라 할 수 있소? 풍석범은 웃었다. 그대가 영웅호걸인가? 제기랄. 땅바닥에 쓰러져서 꼼짝도 못하는 영웅호걸이 다 있나? 수두타는 노해 말했다. 나는 땅바닥에 앉아있는 것이지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니야. 제기랄. 너는 눈깔도 없냐? 풍석범은 왼발을 들어 그의 어깨 쪽지를 걷어찼다. 수두타는 벌렁 뒤로 자빠졌다. 그러나 그의 엉덩이에 비갯살이 유난히 많았고 전신의 무게 중심은 바로 그 엉덩이였다. 뒤로 벌렁 쓰러지게 되자 즉시 오뚜기처럼 발딱 일어나 앉았다. 정극상은 껄껄 웃었다. 아가 누이 저것 보시오. 저 오뚜기는 꽤 볼만하군. 아가는 미소 지었다. 정말 재미있네요. 정극상은 말했다. 그대가 저 꼬마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끝내 소원을 풀게 되었소. 우리는 이제 그를 잡아 천천히 요리해야 하나 아니면 일검으로 찔러 죽여야 하나? 위소보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꼬마라면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설마 하니 아가가 나를 죽이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는 저 사람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요. 일검으로 죽여버리는 것이 깨끗하겠어요. 그녀는 휙하니 검을 뽑아들고 위소보 앞으로 다가왔다. 수두타, 반두타, 육고헌, 늙은 거지, 이서화, 장강년 6사람은 일제히 외쳤다. 죽여선 안 돼. 위소보는 말했다. 사저 나는. 아가는 노해 외쳤다.
나는 이미 그대의 사저가 아니에요. 이 작은 귀신 그대는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서 나를 해치고 나를 욕보이려고 했겠다? 그녀는 냅다 검을 들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사람들은 일제히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갑자기 장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몸에 보이를 입었기 때문에 검이 찔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아가가 흠칫 놀랄 때 정극상이 외쳤다. 그의 눈을 찌르시오. 맞아요. 그녀는 검을 들어 다시 찌르려고 했다. 이때 한 모퉁이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나와 위소보를 자기 몸으로 덮었다. 일검은 그 사람의 어깨 쪽지를 찔렀다. 그 사람은 위소보를 안고 대구르르 한 모퉁이로 굴러갔다. 그는 위소보의 몸에 지니고 있는 비수를 뽑아들었다. 이 사람 역시 효기형 군사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솜씨가 민첩하고 체구가 왜소했는데 얼굴은 흙으로 더럽혀져 있어 똑똑히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위소보를 대신해서 일검을 몸으로 받는 것을 보고 하나같이 생각했다. 이 사람은 꽤나 충성스럽군. 풍석범은 장검을 뽑아들고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벼랑간 장검을 떨쳐내며 수십 송이의 검화를 뿌려냈다. 벼랑간 쨍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풍석범의 손에 들린 장검은 두 토막이 나고 말았다. 그 효기형 군사의 어깨 죽지에서 피가 샘솟듯 흘러나왔다. 원래 그는 위소보의 비수로 상대방의 손에 들린 장검을 잘라버린 것이었다. 만약 비수가 예리하기 이를 데 없는 물건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쯤 그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풍석범은 안색이 시퍼래지더니 흥하고 코웃음을 치고는 잘라진 검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위소보는 외쳤다. 하하하, 일검무혈 풍석범, 그대는 나의 부하인 한군조를 찔러 이토록 많은 피를 흘리게 했으니 그대의 벼로를 고쳐 불러야겠소. 마땅히 방검유혈 풍석범이라 해야 되겠구려. 그 효기형의 군사는 왼손으로 어깨 쪽지에 상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위소보의 가슴과 등에 있는 혈도를 한 차례 어루만져 그의 봉해졌던 혈도를 풀어주었다. 반두타와 수두타, 육고헌, 이서화 등은 서로 견제하고 있다가 갑자기 암습을 당하는 바람에 혈도를 찔렸으므로 마음속으로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소보가 그와 같이 통쾌한 말을 해주자 모두들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그 늙은 거지는 큰 소리로 말했다. 방검유혈 풍석범이라. 매우 좋다, 매우 좋아. 천하에서 모렴치한 자로서는 귀하가 둘째일 것이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가 어째서 두 번째인지 가르침을 받고 싶군요. 오삼계에 비하면 이 방검유혈이 약간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요. 여러 사람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이서환은 말했다. 내가 볼 때 백지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는 것 같구려. 풍석범은 자기의 무공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토록 비웃는 것을 보자 그만 우라가 치밀어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이때 다시 검을 바꾸어 그 효기형의 군사를 공격한다면 물론 그를 해치기는 쉽겠지만 자기의 신분과 명성을 생각해야 했다. 그는 그 효기형의 군사를 부릅뜬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다. 너의 이름은 뭐냐? 오늘은 내 목숨을 빼앗지 않겠다. 다음에 나의 손에 걸리면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을 당하도록 해주마. 나는. 그 사람의 음성은 매우 간드러지고 부드러웠다. 위소보는 놀라고 기뻐서 말했다. 아, 그대는 쌍하였군. 나의 보배 쌍하여. 그는 팔을 뻗쳐 그녀의 머리에 씌워진 모자를 벗겼다. 그 순간 길고 탐스러운 머리채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위소보는 왼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녀는 나의 시녀여. 이봐, 방검유혈 풍석범, 그대는 나의 어린 시녀도 이겨내지 못했는데 무슨 큰 소리를 치는 것이오? 풍석범은 극도로 분노하여 왼발로 객청의 노름판에 사용하던 탁자를 차버렸다. 그 바람에 탁자 위에 한 무더기 은자와 원보는 물론이고 모서리에 얹혀있던 조제현도 덩달아 허공으로 솟아올라 천장에 부딪히고 말았다. 은자와 골패가 사방으로 날아오르더니
수두타 등의 머리와 몸에 우수수 떨어졌다. 사람들은 다투어 욕을 했다. 풍석범은 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걸어나갔다. 비켜. 그는 두 손으로 밀어내었다. 두 사람은 손을 들어 그의 공격을 막았다.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신음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뒤로 몇 걸음 밀려나가다가 벽에 무겁게 부딪혔다. 풍석범은 몸을 비틀거리다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 두 사람은 wak하니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해냈다. 원래 그들은 풍재중과 현정 도인이었다. 위소보는 재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풍재중을 부축하고 현정 도인에게 물었다. 도장 괜찮습니까? 현정은 기침을 하더니 말했다. 괜찮소, 괜찮소이다. 위 대인 별일 없으신가요? 아직 괜찮은 편이요. 그는 고개를 돌려 풍재중을 바라보았다. 풍재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의 무공은 현정 도인보다 훨씬 고강한 셈이었으나 조금 전 일장을 맞받게 되었을 때 풍석범의 오른손과 부딪혔기 때문에 그가 받은 장력은 현정 도인보다 심하여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이서환은 말했다. 위 형제, 그대의 효기형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적지 않구려. 원래 풍재중과 현정 도인이 입고 있는 것 역시 효기형 군사의 복장이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부끄럽소이다, 부끄러워. 이때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전노본, 서천천, 마언초 세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아가는 위소보의 부하가 점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자성과 정극상에게 도망치자는 눈빛을 보냈다. 이때 이자성은 위소보의 앞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선장으로 힘껏 땅바닥을 찍으며 날카롭게 외쳤다. 사내 대장부는 은원이 분명해야 한다. 그날 내 사부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오늘 나 역시 너의 목숨을 살려준다. 이제부터 내가 다시 나의 딸을 넘보거나 한마디의 말이라도 건넨다면 너의 몸을 짓이겨 버리겠다. 위소보는 화가 치밀어 올라 말했다. 사내 대장부의 한마디는 일어천금이라고 했소. 그날 삼성함에서 그대와 그대의 정부 진원원은 아가를 나의 처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그런데 시치미를 뗄 생각이요? 그대는 나보고 마누라를 한번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도 한마디 건네지 못하게 하는데 천하에 이와 같은 장인어른이 어디 있소? 아가는 화가 치밀어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버지, 우리 가요. 그 녀석의 터무니없는 소리에 상관하지 말아요. 걔 입에서 상아가 돋아나지 않는 법이니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좋아, 그대는 끝내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먼. 부모의 명령을 그대는 듣겠소, 듣지 않겠소? 이 자성은 대노에서 선장을 쳐들고 날카롭게 호통쳤다. 이 계잡종, 아가리 닥치지 못하겠느냐? 전노본과 서천천은 동시에 달려들어 칼로 일제히 이자성의 등을 내리쳤다. 이 자성은 획하니 선장을 들더니 창하는 소리와 함께 두 자루의 강철 칼을 밀어냈다. 마언초는 어느새 칼을 뽑아들고 위소보의 앞을 가로막고 호통을 질렀다. 이자성, 곤명성 안에서 그대 부녀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 배은망덕하고 의리를 저버리는 소인배야. 정말 염치가 없구나. 이 자성은 과거에 천하를 석권한 적이 있었고 나라를 세우고 황제의 칭호까지 들었었다. 마언초가 그의 이름을 들먹이자 대청의 늙은 거지와 수두타 등은 모두 놀라 소리를 내질렀다. 이서환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바로 이자성이요? 당신이 아직 죽지 않았단 말이요? 좋아, 좋아, 좋아. 그 말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자성은 그를 한번 노려보더니 말했다. 왜 그러느냐? 그대는 누구지? 나는 너의 살을 뜯어먹고 너의 가죽을 벗겨서 이불을 삼아 잠을 자고 싶을 정도로 너를 증오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하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정말 잘 되었다. 이 자성은 냉소했다. 나는 파리 목숨처럼 사람을 죽여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여 원한을 갚으려고 했지만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원한을 갚기란 수월한 노릇이 아닐 것이다. 아가는 그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나직이 말했다. 아버지, 우리 가요. 이 자성은 선장을 들어 땅바닥을 한번 치더니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다. 아가와 정극상도 따라 나갔다. 이서환은 외쳤다. 이 자성 내일 이 시각에 이곳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내가 영웅호걸이라면 이리 와서 나와 1대1로 싸워 사생결단을 내도록 하자. 그만한 용기가 있느냐? 이 자성은 고개를 돌리고 그를 한번 바라보더니 얼굴 가득 멸시의 빛을 띠며 말했다. 내가 천하를 주름잡을 때 내 녀석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내가 영웅호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자격은 내게 없다. 그는 선장으로 땅을 치더니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침묵을 지켰다. 이 자성은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였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기보다는 비판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천하를 소유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미 늙었으나 여전히 위풍이 당당했다. 대청에 있는 사람들은 무공이 약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강호에서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었으나 그의 시선을 받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치솟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위소보는 욕을 했다. 빌어먹을 분명히 자기 딸을 나의 마누라로 주겠다고 허락해놓고 이제 와서 잡아떼기야? 나는 당신을 개도적이라고 했으면 했지 영웅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그는 쌍아를 향해 물었다. 쌍아, 여기엔 어떻게 왔지? 정말 공교롭게 나타나 나를 구해주었구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의 마누라는 남편을 모살하거나 최소한 눈을 찔러 멀게 했을 거야. 저는 줄곧 상공의 곁을 따르고 있었어요. 다만 상공이 몰랐을 뿐이에요. 위소보는 크게 의아했다. 줄곧 내 곁에 있었다고? 수두타는 외쳤다. 이봐, 빨리 나의 혈도를 풀어주고 해약을 가져와.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즉시 너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말겠다. 벼랑간 대청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위소보의 부하들은 키가 작고 뚱뚱한 녀석이 혈도가 봉해져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입으로 위협하는 말을 하는 걸 보자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것이다. 수두타는 노해 외쳤다. 당신들은 왜 웃소? 뭐가 우습소? 나중에 나의 혈도가 풀어졌을 때 그가 나에게 해약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머리통을 박살내지 않는지 두고 보면 알 거요. 전노보는 칼을 들고 웃으면서 다가가 말을 걸었다. 지금 내가 그대의 머리에 3번 칼질을 하면 제엠이 노형의 머리에 꽃이 피겠소? 안 피겠소? 수두타는 노해 부르짖었다. 물을 필요도 없다. 꽃이 피겠지 뭐. 전노보는 웃었다. 그대의 혈도가 풀어지기 전에 나는 먼저 그대의 머리통을 박살내겠소. 그러면 나중에 그대의 혈도가 풀어지게 되어도 우리 주인의 머리를 박살내지 못할 것이 아니겠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다시 확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수두타는 노해 외쳤다. 나의 혈도는 그대가 짚은 것이 아니니. 그대가 남의 공에 편승하여 나의 머리통을 박살낸다면 영웅이라고 할 수 없지. 나는 본래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칼을 쳐들었다. 반두타는 외쳤다. 위 대인, 저의 사형이 위험을 거슬린 점을 아무쪼록 용서해 주십시오. 속하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사형, 빨리 사죄하시오. 위 대인이 그대의 윗사람인 것을 모른단 말이오? 수두타는 말했다. 그가 나에게 해약을 준다면 사과는 물론이고 큰절이라도 하겠으며 그의 소나말이 될 각오가 되어 있네. 하지만 해약을 주지 않으면 그의 머리통을 쳐서 박살내겠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늙은 갈보에 무엇이 좋길래 저 사람은 그녀를 저토록 돌보려고 하는 것일까? 그가 막 입을 열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 시골 농사꾼이 두 손을 한번 떨치더니 사람들 틈에서 걸어나와 말했다. 여러분, 실례하겠소.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8명은 풍석범에게 혈도를 짚혔다.
위소보는 쌍하에 의해 혈도가 풀렸으나 나머지 7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풍석범이 내력을 검의 끝에 주입시켜 혈도 안으로 밀어넣는 수법은 무척 무서운 것이었고 무공이 제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한두 시즌 동안은 행동할 수 없었다. 이 시골 농사꾼 차림을 한 사람은 조금 전 폐구를 섞을 때 폐가 탁자에 틀어박히도록 해서 자국을 내어 이미 고강한 내공을 드러낸 바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스스로 혈도를 풀 수 있었으니 실로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는 신발을 질질 끌며 걸어나갔다. 위소보는 전노본에게 말했다. 우리 형제들의 혈도를 풀어주시오. 이분. 이 선생 역시 우리 편이외다. 그는 이서화를 손가락질했다. 전노본은 응답했다. 예. 그는 칼을 꽂고 이서화의 혈도를 풀어주려고 했다. 그러자 늙은 거지가 갑자기 말했다. 명복 청반 모지부천. 전노보는 아 했다. 서천천히 달려와 그 늙은 거지의 혈도를 몇 번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두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그의 얼굴 쪽으로 구부려 보였다. 천지회의 형제들은 사람 수가 많아 서로 알아보기 힘들었다. 천지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천부지모, 반청복명이라는 8글자를 회원의 암호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 사람이 옆에 있고 기미를 누설할 수 없을 때는 그 8글자를 거꾸로 말했다. 외부 사람들은 갑자기 들으면 어리둥절해지게 마련이었다. 서천천히 그 늙은 거지에게 손가락을 구부린 것은 절을 한 셈으로 이건 역시 외부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전노본과 서천천 두 사람은 곧이어 이서화, 반두타, 육고헌 세 사람의 혈도도 풀어주었다. 수두타 한 사람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호통을 내질렀다. 사제, 빨리 나의 혈도를 풀어주지 않고 뭐해? 제기랄, 무엇을 또 기다린단 말이야? 반두타는 말했다. 혈도를 풀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위 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수두타는 노해 외쳤다. 그가 해약을 내놓지 않는 것이 탈이지 뭐. 그가 나의 반감을 산 것이고 내가 그에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야. 그가 해약을 주면 나에게 사과를 한 셈이라고 할 수 있으니 나는 과거의 일을 따지지 않겠다. 그렇다면 곤란하오. 늙은 거지가 호통을 내질렀다. 땅딸보가 저토록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위 형제가 해약을 주지 않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해약을 준다고 해도 나는 다시 빼앗을 수밖에 없다. 그는 오른손에 손가락을 쳐들어 한 줄기의 세찬 지풍을 수두타에게 내쏘았다. 곧이어 다시 두 손가락을 찔러내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찍찍하는 소리가 연달아 일어나더니 수두타의 혈도가 대뜸 풀렸다. 벼랑간 커다란 살로 빚어진 공 같은 것이 땅바닥에서 튕겨 올라 곧장 위소보에게 덮쳐들었다. 늙은 거지는 획하니 일장을 후려쳤으며 수두타는 허공에서 몸으로 일장을 받았는데 그 바람에 몸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의 무공은 역시 대단했다. 허공에서 아래로 덮쳐들면서 두 손으로 이번에는 늙은 거지의 머리를 내리쳤다. 늙은 거지는 왼발을 쳐들어 그의 허리를 걷어차려고 했다. 수두타는 즉시 손을 내려쳤다. 장력과 상대방 다리의 힘이 서로 부딪히니 비대한 몸뚱어리가 다시 날아올랐다. 그의 몸이 허공에 떠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커다란 가죽공을 연상시켰다. 늙은 거지는 손으로 후려치고 발로 찼으나 시종 땅딸보의 몸을 적중시킬 수가 없었다. 땅딸보의 모양이 미련해 보였고 우스꽝스러웠으나 손씀씀이는 지극히 민활하였으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서화와 천지회의 군웅들은 견문이 넓었다. 그러나 수두타처럼 야릇한 수법은 한평생 보지 못했다. 반두타와 육고헌은 온 정신을 쏟아 늙은 거지가 손쓰는 것을 바라보았다. 늙은 거지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세차고 날카로웠다. 수두타의 200여 근이 넘는 몸뚱이는 늙은 거지의 힘을 빌려 허공에서 춤추듯 너울거리며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싸움은 갈수록 격렬해졌다.
권풍과 장력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을 밀어내 모두 등을 벽에 기대야 했다. 벼랑간 수두타가 호통 소리를 내지르며 오정 계산이라는 초식을 펼쳐 왼손을 먼저 뻗쳐내고 오른손 주먹을 곧이어 아래로 뻗쳐 늙은 거지의 머리를 후려쳤다. 늙은 거지는 호통을 질렀다. 좋다. 그는 몸을 웅크리더니 천왕탁탑의 초식으로 마주 쳐올렸다. 두 줄기의 거대한 힘이 서로 맞부딪히자 수두타는 불끈 위로 솟아올라 등이 대들보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순간 우지끈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지붕 위에 기왓장과 흙이 우수수 쏟아졌다. 대청은 흙먼지로 가득 찼다. 이때 수두타가 재차 덮쳐 내려왔다. 늙은 거지는 몸을 움츠려 피했다. 수두타는 허공을 덮친 격이 되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심하게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늙은 거지가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끝나기 전에 수두타는 다시 몸을 튕겨 신속하게 커다란 머리통을 앞으로 내밀고 늙은 거지의 가슴팍을 향해 부딪혀왔다. 그가 이와 같이 부딪혀오는 기세는 실로 흉악하기 짝이 없었다. 늙은 거지는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하는 동시에 오른손을 그의 볼기짝에 갖다 대고 힘을 쏟아내며 일성을 대갈했다. 야! 수두타는 늙은 거지의 내공에 얻어맞자 급격히 날아갔다. 머리통이 벽에가 부딪히면 즉시 두개골이 깨어져 즉사할 것만 같았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8권 2장 강물 위에 혈투. 사람들이 놀라 부르짖는 가운데 반두타가 옆에 서 있는 도박장의 사환을 잡고 냅다 던졌다. 그 사환의 몸이 먼저 날아와 벽을 막아서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수두타의 머리통은 그의 아랫배에 부딪혔다. 그 커다란 머리통은 그 사환의 백가죽을 뚫고 들어가 벽에 박혔다. 수두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머리통은 그 사환의 피와 살덩이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마구 훔쳐내며 외쳤다. 제기랄, 이게 뭐야? 늙은 거지는 호통쳤다. 그래도 싸우겠느냐? 수두타는 말했다. 과거 나의 몸이 우람했을 적에 너는 나의 적수가 되지 못했을 게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만두자. 그만둬. 그는 벼랑간 몸을 솟구쳐 벽 쪽으로 맹렬히 부딪혀갔다. 우르릉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더니 그는 그 사환의 시체와 더불어 그 구멍을 빠져나갔다. 반두타는 외쳤다. 사형, 사형. 그는 그 구멍을 통해 달려나갔다. 육고원은 말했다. 위 대인, 제가 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는 다리를 앞으로 머리를 뒤로 하고 몸을 수평으로 날려 그 구멍으로 날아갔다. 그러면서 허공에서 두 손을 폭언을 하고 위소보에게 읍을 했는데 그 자세가 멋들어져 사람들은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서천천과 전노보는 생각했다. 위향주는 어디서 저런 두 명의 부하를 거두어들였을까? 무공이 대단히 뛰어나구나. 우리들보다 10배는 고강할 것 같다. 이서환은 두 손을 맞잡고 말했다. 이만 실례하오. 그는 대문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위소보는 늙은 거지에게 두 손을 맞잡아 예를 표했다. 형씨, 저 사람들을 어쩔 셈이오? 그는 조재현을 손가락질했다. 늙은 거지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신뢰가 많았소. 그는 조재현 일행을 잡아 일으키는 사이에 시위들의 혈도를 삽시간에 풀어주었다. 위소보는 인사했다. 고맙소. 그는 장강년과 조재현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분부했다. 서천천은 쌍화를 힐끔거리더니 물었다. 이 소전은 위향주의 신복입니까? 그렇소. 우리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든 속일 필요가 없소. 이 소전은 나이는 어리지만
그 충성심과 용기는 다른 사람이 따르기 어려울 것이요. 조금 전에 그녀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인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위 형제의 눈동자는 보존할 수 없었을 것이요. 위소보는 쌍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맞습니다. 그녀가 저를 구했어요. 쌍아는 두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칭찬하자 그만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감히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했다. 서천천은 한 걸음 나서며 늙은 거지에게 말했다. 5인분계 일수시 신상옥령 무인지. 그러자 늙은 거지는 말했다. 자차 전득 중형제 후례상인단원시. 위소보가 처음 천지회에 가입했을 때 천지회의 형제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갖가지 암호를 그에게 전수해 주어서 그는 암기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구절은 무척 속되었다. 천지회의 형제들은 태반이 강호의 사내들이라 위소보처럼 글을 한자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가 심오하면 형제들이 어찌 기억할 수 있겠는가? 이때 늙은 거지가 서로 알아보는 식귀를 읊자 위소보는 이렇게 읊었다. 초진홍문결 위형, 당천 명서표진심. 그러자 늙은 거지가 읊었다. 송백이지분 좌우, 중절 홍화결 위형. 위소보가 말했다. 충이당전 형제제, 성중점 장백만병. 늙은 거지가 이어 말했다. 복덕사전래서원, 반청복명 아홍영. 위소보는 말했다. 형제 위소보는 지금 청목당의 향주로 있습니다. 형씨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며 어느 당에 속해 있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요? 늙은 거지는 말했다. 형제는 오륙기라고 하며 지금 홍순당 홍기향주로 있소이다. 오늘 위 향주와 여러 형제들과 만나게 되니 매우 기쁘오. 사람들은 그가 바로 천하에서 이름이 알려진 철걸 오륙기라는 말을 듣자 놀라고 기뻐 일제히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다. 서천천 등은 각자 이름을 밝혔다. 오륙기는 벼슬이 광동성의 제독이었으며 한 성의 대군을 장악하고 있는 큰 장군이었다. 그는 사윤왕의 권고를 받아 반청복명의 뜻을 품었고 암암리의 천지회에 가입하여 홍기향주의 직책을 맡은 것이었다. 천지회에서는 홍자를 무척 중시했다. 명태조의 연호가 홍무였고 홍자는 한에서 토자가 없어진 글자이기도 했다. 그러니 한나라 사람이 땅을 잃고 오랑캐가 금수강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천지회의 형제들은 스스로 홍영이라 일컬으며 명나라를 잊지 않고 옛 땅을 되찾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홍기향주는 다른 향주들과 직책이 달랐으며 본당의 형제들을 몸소 이끌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지위는 정직 향주 이상이었으며 천지회에서는 매우 존귀하고 숭고한 직분으로서 총타주 다음이었다. 오륙기가 천지회에서 홍기향주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은 매우 은밀하여 서천천, 전노본 등도 모르는 일이었다. 오륙기는 위소보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위 향주 그대가 운남으로 가서 대매공로 5~3개를 상대할 때 총타주께서는 명령을 내려 우리 광동, 광서, 운남, 귀주 사성의 형제들이 기회를 보아 접응하라고 했소. 나는 명을 받들어 도움이 될 만한 10명의 형제들을 운남으로 보내 몰래 도와드리도록 했소. 그런데 위 향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청목당의 뭇 형제들 재간이 뛰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위험에서 벗어나 편안해졌기 때문에 우리 홍순당에서는 어떤 도움도 드리지 못했소. 그런데 며칠 전에 들으니 위 향주와 뭇 형제들이 광서성으로 온다기에 형제는 변장을 하고 달려와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이외다.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그랬었군요. 저의 은사 어르신께서 그토록 돌보아 주시고 오향주께서 그토록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저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향주의 대명은 사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원래 우리 회의 형제셨군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화자 좋구나입니다. 기실 오륙기의 이름을 그는 오늘 처음 들었다. 서천천 등이 그 이름을 듣고 매우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깊은 빛을 띠는 것을 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몇 마디 해본 것에 불과했다. 오륙기는 웃었다. 위 형제가 대간신 5배를 찔러 죽인 사실이야말로 사해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일이지요. 모두들 한 집안의 형제이니 겸손의 말은 더할 필요가 없소. 내가 위 형제의 부하 시위들에게 신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를 이곳으로 모실 수 있었소.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하시구려. 위소보는 웃었다. 제기랄. 그 녀석들은 정신이 나갔어요. 돈을 잃고 억지를 부렸다면서요? 오형이 그들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버릇을 가르쳐 놓으셨으니 앞으로는 도박을 하더라도 얌전하게 할 것이니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륙기는 껄껄 웃었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다. 오륙기가 운남의 일에 대해서 묻자 위소보는 간단히 대답했다. 오륙기는 이미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키려는 증거를 잡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 끊임없이 칭찬의 말을 했다. 그 간적이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광동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요. 이번에 그와 한바탕 크게 싸워봐야지. 그리하여 그 간적을 쳐부순 후에 우리들은 다시 군사를 돌이켜 북쪽으로 쳐들어가 북경을 공략해야 할 것이요. 말을 하는 동안 가우당의 향주 마초홍이 정가를 받고 달려와 오륙기와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금 전 도박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하게 되자 오륙기는 풍석범이 음흉하고 비열한 자이니 반드시 그와 한바탕 싸워야 되겠다고 말했다. 위소보는 풍석범이 북경에서 진근남을 죽이려고 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오륙기는 손을 뻗쳐 노름판의 탁자를 힘껏 내리치며 말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그를 죽였어야 했소. 첫째로 관 부자의 원한을 갚고, 둘째로 총타주의 신복 대환을 없애고, 셋째로 오늘 그가 암습을 한 복수를 했어야 했소. 그는 한평생 적수를 만난 적이 드물었는데 이번에 풍석범에게 제압당해서 꼼짝할 수 없자 실로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마초응은 말했다. 이자성은 숭정천자를 해쳐 죽게 한 대역적입니다. 그자가 유주에 왔으니 우리는 가볍게 놓아줄 수 없습니다. 천지회는 명나라에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숭정은 이자성의 핍박을 받아 매산해서 목매달아 죽은 것이 아닌가. 천지회는 자연히 이자성을 적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대만의 정씨 역시 대명나라의 깃발을 세우고 있는데도 정극상이라는 녀석은 이자성과 한 패거리가 되었소. 그 역시 역적이 된 셈이니 우리들은 이왕 내친 김에 그마저 해치우고 총타주의 신복 대환을 없애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하지 못했다. 천지회는 대만 정씨의 부하인 풍석범을 죽이는 것은 상관없지만 정 둘째 공자는 죽일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위소보가 정극상을 죽이려는 것은 공무를 핑계로 사사로운 감정을 풀겠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륙기는 화제를 돌려 반두타와 수두타 등의 내력을 물었다. 위소보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반두타와 육고헌 두 사람은 강호의 친구들이며 자기가 그들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 두 사람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말했다. 오륙기는 스스로 혈도를 푼 그 시골 농사꾼에 대해서 매우 탐복하는 모양이었다. 형제는 한평생 남에게 승복한 사람이 없는데 그 노형의 무공은 정말 고명하기 이를 데 없더구먼. 이 형제는 스스로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소. 무림에서 그와 같이 훌륭한 무공을 쌓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소. 사람들은 한동안 의논하여 이 자성, 풍석범 등이 머무는 곳을 알아내기로 했다. 이어서 풍제중, 현정도인, 쌍하 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위소보는 쌍하에게 어떻게 자기 뒤를 따르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위소보와 헤어진 후 곳곳을 찾아다녔었다. 나중에 청량사의 화상들로부터 그가 이미 북경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북경으로 찾아갔다. 그때 위소보는 남쪽으로 내려간 후였다. 그녀는 곧 뒤를 쫓아가게 되었으며 하북성을 나서기 전에 뒤쫓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없지 않았다. 위소보가 오랑캐의 큰 벼슬아치가 되었으니 자기가 시중을 들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한 것이었다. 그녀는 감히 앞에 나서서 자기가 왔노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효기영 군사의 옷을 훔쳐 입고 효기영의 군사들 속에 몸을 숨겨 줄곧 운남성, 귀주성, 광서성까지 따라왔다. 그러다가 아가가 위소보의 눈을 찌르려고 했을 때야 나타나 구출한 것이었다. 위소보는 너무나 고마워서 그녀를 얼싸안고 그녀의 얼굴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며 웃었다. 이런 바보. 내가 어째서 그대의 시중을 받지 않겠어? 나는 한평생 그대의 시중을 받을 거야. 그대 스스로 나의 시중 들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않는 한 말이야. 쌍아는 기쁘고 부끄러워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시집을 가지 않아요. 그날 밤 마초응은 유주의 어느 기녀원에 크게 연희석을 차리고 오륙기를 대접했다.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회의 형제가 달려와 이자성 일행의 종적을 알아냈다고 보고했다. 이 자성 등은 유강의 뗏목 위에 설치된 조그만 집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목재로 뗏목을 만들어 유강을 경유하면 동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따라서 유강에는 뗏목들이 부지기수였고 뗏목 위에 만들어진 집들 속에 처박혀 몸을 감추면 알아내기 힘들었다. 만약 천지외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좀처럼 알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오륙기는 탁자를 치며 일어섰다. 우리 빨리 갑시다. 술은 나중에 마십시다. 마초홍은 말했다. 아직 이르니 천천히 술을 마시지요. 이 형제가 먼저 안배를 하여 그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가서 부하들에게 일을 처리하도록 분부했다. 이경이 되었을 때 마초응은 무사람들을 데리고 유강의 강가로 나아가 두 척의 조그만 배를 빌려 탔다. 세향주는 한 배에 탔다. 그 조그만 배의 사공은 배를 저어 강물에 띄웠으며 그 뒤로 7, 8척의 조그만 배들이 멀리서 뒤따랐다. 강에서 약 7, 8장 정도 나아가자 조그만 배는 멈추었고 한 명의 사공이 머리를 선실 안으로 디밀며 나직이 말했다. 세 분 향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맞은편 뗏목에 있습니다. 위소보는 밖을 내다보았다. 뗏목 위에 한 칸의 조그만 집이 있고 그 조그만 집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변 위에는 동쪽에 한 척, 서쪽에 한 척, 조그만 배들이 적어도 3, 40척 떠 있었다. 마초흥은 나직이 말했다. 그 조그만 배들은 모두 우리 것이외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한 척의 조그만 배에 10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다면 3, 400명은 될 것이 아닌가. 이자성과 풍석범이 제 아무리 무섭다 해도 도망치긴 힘들겠다.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강 언덕을 따라 달리며 외쳤다. 이자성, 이자성, 머리를 움츠리고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자성, 나설 용기가 없느냐? 이자성, 바로 이서화의 음성이었다. 뗏목 위의 조그만 집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호통쳤다. 누가 거기서 시끄럽게 굴고 있느냐? 강 언덕에 있는 검은 그림자가 몸을 날리더니 뗏목 위에 내려섰다. 손에 들린 장검은 차가운 달빛을 받아 싸늘한 광채를 내쏟았다. 뗏목 위에 조그만 집 안에서 한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기어나왔다. 바로 손에 선장을 들고 있는 이 자성인데 그는 냉랭히 말했다. 삶의 염증을 느꼈느냐? 이 늙은이에게 저승으로 보내주십사 부탁하러 왔느냐? 오늘 너의 목숨을 빼앗으면 죽어도 영광이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일일이 이름을 알 수 있겠느냐? 덤벼라. 덤벼라 하는 한마디는 천둥소리처럼 강물 위로 멀리 퍼져나갔다. 호통소리와 더불어 선장을 휘둘러 이서화를 공격해갔다. 이서화는 몸을 기울여 피하고 몸을 날려 허공에서 검을 아래로 찔렀다. 이자성은 선장을 허공으로 찔러갔다. 이서화는 허공에서 미처 피할 수가 없어 왼발로 선장 한쪽 끝을 살짝 딛는 순간에 반탄력을 빌려 제주를 넘고 아래로 떨어졌다.
떨어질 때 한 발이 뗏목 위에 걸쳐졌다. 오륙기는 말했다.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마초응은 뱃머리에 있는 한 명의 사공에게 말했다. 명령을 내리게. 그 사공은 말했다. 예. 그는 선실에서 붉은 등불을 꺼내더니 돛대 위에 걸었다. 그러자 사방의 조그만 배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잇따라 외쳤다. 정말 묘하군, 정말 묘해. 그는 무공이 형편없어 1대1로 싸우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지금 수백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상대방 두 사람을 포위, 공격하는 것을 보자 이거야말로 다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싸움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쪽 사람들은 모두 다 자맥질에 정통하니 뗏목 아래로 기어들어가 뗏목을 묶은 끈을 잘라놓아 뗏목이 흩어지게 만든다면 상대방은 영락없이 자기 편 사람들에게 잡힐 것이 아닌가. 그는 뗏목이 흩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자 재빨리 말했다. 엄마 형, 저 조그만 집안에 있는 소저는 이 형제의 미혼처입니다. 그녀가 물에 빠져 죽으면 곤란합니다. 마초응은 웃었다. 위 형제는 안심하시오. 나는 이미 안배를 해놓았소. 물속으로 들어간 형제 가운데 10여 명은 전문적으로 그대의 부인을 구하기로 되어 있어. 이 10명의 형제들은 자맥질에 능통한 사람들이며 살아있는 고기라도 잡아 올릴 수 있는 실력이니 결코 어떤 사고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극상을 물속에 빠뜨려서 죽게 한다면 가장 좋겠다. 그러나 정극상을 구하지 말라는 명령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조그만 배는 천천히 다가갔다. 뗏목 위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륙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자성은 내공을 연마하지 않아 팔 힘으로 지탱하고 있구려. 30초가 되기 전에 이서화의 검 아래 죽게 될 것이요. 일대의 효웅이 이 유강에서 목숨을 잃다니 뜻밖이군. 위소보는 두 사람이 싸우는 상황을 똑똑히 살펴볼 수는 없었고 이 자성이 뒤로 물러나는 것만 볼 수 있었다. 갑자기 조그만 집 안에서 아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정공자 빨리 풍사부께 청하시어 저의 아버님을 도와주세요. 정극상은 말했다. 좋소. 사부님, 저 녀석을 쫓아보내 주십시오. 조그만 판자문이 열리면서 풍석범이 검을 들고 나섰다. 이 자성은 이미 상대방에게 밀려 뗏목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다. 다시 한 걸음만 물러서면 강물 속으로 떨어질 듯했다. 풍석범은 호통을 질렀다. 이 녀석아, 나는 너의 등에 있는 영대열을 찌르겠다. 그는 장검을 빠르게 찔렀다. 이서화가 막 검을 돌려 막아내려고 하는 순간 벼랑간 그 조그만 집의 지붕 위에서 누군가 호통을 쳤다. 이 녀석아, 나는 너의 등에 있는 영대열을 찌르겠다. 하얀 광채가 번뜩이더니 한 사람이 비조처럼 덮쳐들어 손에 들고 있던 무기로 풍석범의 등을 질풍같이 찔렀다. 그 조그만 지붕 위에 다른 사람이 잠복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풍석범은 깜짝 놀랐다. 풍석범은 이서화를 공격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상대방의 무기를 떨쳐냈다. 챙하는 소리가 나며 웅웅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일었다. 나타난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은 한 자루의 칼이었다. 두 자루의 무기가 부딪히자 두 사람은 각기 한 걸음씩 물러났다. 풍석범은 호통을 쳤다. 너는 누구냐? 나는 내가 방검유혈 풍석범인 것을 알아보는데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그 사람은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하얀 배로 칭칭 동여매고 있었다. 허리에는 푸른 배로 만든 넓적한 띠를 두르고 발에는 집신을 신었다. 바로 낮에 도박장에서 스스로 혈도를 풀었던 그 시골 농사꾼이었다. 그는 풍석범의 암산을 당한 데 대해 속으로 분통이 터져 그 일검의 치욕을 갚으려고 하는 듯했다. 풍석범은 싸늘히 말했다. 그대는 이름도 없는 잡배가 아닌 듯한데 어째서 머리를 움츠리고 남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가? 무명지배라 해도 방검유혈보다는 나은 편이지.
풍석범은 대노해서 검을 찔렀다. 그 시골 농사꾼은 피하지도 않고 막지도 않았다. 오히려 칼을 들어 풍석범의 머리를 쪼개갔다. 그의 칼은 나중에 뻗쳐낸 것이지만 먼저 목표물에 도달할 정도로 빨랐다. 풍석범의 장검 끝은 아직도 상대방과 한 자 정도나 남았는데 적의 무기는 이미 그의 정수리에 닿으려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그는 급히 왼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 시골 농사꾼은 즉시 칼을 옆으로 휘둘러 그의 허리를 공격해갔다. 풍석범은 즉시 검을 들어막았다. 그 시골 농사꾼의 손에 들린 칼은 갑자기 날렵하기 이를 데 없이 방향을 바꾸어 그의 왼쪽 어깨를 내리쳐갔다. 풍석범은 몸을 옆으로 기울여 피하고 일검을 반격했다. 그 시골 농사꾼은 여전히 막지 않고 칼을 휘둘러 그의 손목을 공격해 들어갔다. 두 사람이 3초를 주고받는 동안에 그 시골 농사꾼은 3초를 공격한 셈이었다. 그의 얼굴 모습은 어느 정도 바보 같은 면이 있었으나 도법의 날카롭고 매서운 점은 무림에서 보기 드물었다. 오륙기와 마초홍은 모두 희한한 노릇이라고 여겼다. 풍석범은 갑자기 외쳤다. 잠깐. 그는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혹시 귀하는 백승. 그 시골 농사꾼은 호통을 내질렀다. 싸우려면 싸우는 것이지 말이 많다. 말과 함께 몸을 날려 앞으로 다가오더니 휙, 휙, 휙 3번 칼질을 했다. 풍석범은 말을 할 겨를이 없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해소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풍석범은 검법에 깊은 조예를 쌓고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막자. 그 시골 농사꾼은 우세한 국면을 차지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칼과 검은 갑자기 빨라졌다가 갑자기 느려지곤 했으며 때로는 잇따라 수십 번이나 쨍그랑거리며 부딪혔고 때로는 빙글빙글 몸을 돌리는데 그럴 때면 춤추듯 허공에서 칼과 검이 난무했으나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 이자성과 이서환은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정극상과 아가는 무기를 들고 이자성의 곁에 서 있었는데 기회를 보아 도와줄 생각이었다. 이자성은 선장을 휘둘러댔는데 그 기세가 강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서화의 검법이 정묘하기는 했으나 일시 가까이 달려들지 못했다. 이서화는 갑자기 손과 발을 한데 움츠리더니 몸을 대굴대굴 굴려 적의 발밑으로 다가들었다. 검의 끝을 위로 비스듬히 치켜 올려 이자성의 아랫배를 겨누고 호통을 내질렀다. 죽어라. 이 1초의 와운버는 송나라 때 양산박의 호걸인 연청이 사용하던 절초인데 매우 정교하고 쾌속하여 도저히 방비할 수가 없다. 아가와 정극상이 깜짝 놀랐을 때 이자성은 이미 제압을 당해 구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이자성은 벼랑간 눈을 부릅뜨고 크게 호통을 내질렀다. 그 호통 소리에 고막이 웅웅거릴 정도였다. 그 호통 소리는 그야말로 벼락이 치는 것 같았다. 이서환은 그만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장검을 놓치고 말았다. 그 순간 이자성은 왼발을 들어 이서화를 걷어차 뗏목 위에 넘어뜨리고 곧이어 선장 끝으로 그의 가슴팍을 눌러 대뜸 이서화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자성이 선장을 내리찍기만 하면 이서화의 늑골이 모조리 부러지고 심장과 폐가 터져버려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자성은 호통쳤다. 내가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나를 죽여라. 부친의 원수를 갚지 못하니 무슨 면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랴? 이자성은 길게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좋다. 그는 두 팔에 불끈 힘을 주어 선장을 내리치려 했다. 이때 맑고 싸늘한 달빛이 그의 배후에서 흘러나와 이서화의 얼굴을 환히 비추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롭기만 했고 미소마저 띠고 있었는데 전혀 두려운 빛이 없지 않은가. 이자성은 속으로 흠칫해서 호통을 내질렀다. 혹시 자네는 하남 사람으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우리 이씨 가운데 그대와 같이 마음이 좁은 비겁자가 나타난 것이 애석할 뿐이다. 이자성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이암, 이 공자는 그대와 어떤 관계가 있어?
당신의 짐작대로일 것이다. 이자성은 선장을 거두며 물었다. 그대는 이 형제의 아들인가? 아직도 우리 아버님을 형제라고 일컫다니 정말 철면피로군. 이자성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형제가 후손을 남겼구나. 그대는 홍낭자가 낳았겠지? 이서환은 날카롭게 외쳤다. 손을 써라. 잔소리가 많구나. 이자성은 뒤로 두 걸음 물러났다. 내 한평생 지은 잘못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은 바로 그대의 아버님을 해친 것이네. 그대가 나를 마음이 좁아 큰일을 성사시키지 못한 비겁자라고 욕했는데 맞네, 틀림없는 말이네. 그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네. 이자성은 한평생 사람을 부지기수로 죽였지만 한 번도 개의치 않았네. 그러나 그대의 아버님을 죽인 것은 내가 진정으로 가책을 느끼고 있네. 갑자기 그는 왁하니 한 모금의 선혈을 뿜어냈다. 이서환은 이와 같은 병고가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는 몸을 벌떡 일으키면서 장검을 집어들었다. 그러고 보니 이자성의 허연 수염은 선혈로 물들어 있지 않은가? 이서환은 말했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낀다면 일검으로 그대를 찔러 죽이는 것보다 낫소. 그는 몸을 훌쩍 날려 발로 뗏목 위에 연결된 커다란 밧줄을 연달아 몇 번 딛더니 언덕 위로 올라가 몇 번 몸을 날린 후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아가는 외쳤다. 아버지. 그녀는 이자성의 곁으로 다가가 부축하려 했다. 이자성은 손을 내저으며 뗏목 옆으로 다가가더니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아가는 놀라 외쳤다. 아버님, 아버님, 제발. 사람들은 강 수면에 아무런 동정이 엿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자결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아연실색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자성은 머리를 강물 위로 내미는 것이 아닌가. 원래 그는 숨을 멈추고 강 밑바닥에서 걸음을 옮겨 놓았는데 철선장이 매우 무거워 몸뚱이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머리와 어깨 쪽지가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언덕 쪽으로 걸어갔다. 언덕 위로 오르더니 그는 철선장을 질질 끌며 힘없는 발걸음으로 멀리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아가는 몸을 돌리고 말했다. 전공자, 저의 아버님께서 떠나셨어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정극상의 품에 안겼다. 정극상은 왼손으로 그녀를 안고 오른손으로 가볍게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다. 그대의 아버님은 떠났지만 내가 있지 않소?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벼랑간 발 아래의 목재가 한 바퀴 구르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외쳤다. 어이쿠. 그 순간 둘은 강물 속에 빠지고 말았다. 천지회의 가우당에서 자맥질의 정통한 고수들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 뗏목을 이어놓은 밧줄을 잘라버려 목재들이 흩어졌던 것이다. 풍석범은 급히 몸을 날려 커다란 통나무 위에 가볍게 내려섰다. 그 시골 농사꾼도 뒤쫓아가며 머리 위에서부터 획하니 한 칼로 내리쳤다. 풍석범은 검을 들어 막았다. 두 사람은 그 커다란 통나무 위에서 계속 싸웠다. 이번 싸움은 조금 전 뗏목 위에서 싸우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웠다. 통나무는 끊임없이 물 위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 발을 딛고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려웠고 힘을 빌릴 곳도 없었다. 그런데도 풍석범과 그 시골 농사꾼은 똑바로 서서 칼과 검을 휘두르고 있는데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둥근 원목이 강물을 따라 아래로 점점 흘러내려갔다. 오륙기는 갑자기 외쳤다. 아, 이제야 생각나는군. 백승도왕 호일지로군. 그는 어쩌다가 저 모양이 되었지? 빨리 뒤쫓으시오. 빨리 배를 저어야겠소. 마초홍은 의아하여 물었다. 호일지라고요? 그는 외모가 준수하여 미도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준수하여 과거에 무림의 제일 미남자라고 일컬어졌는데 놀랍게도 멍청한 시골 늙은이 행세를 하고 있다니. 위소보는 연달아 물었다. 저의 마누라를 구했나요?
오륙기는 얼굴에 불쾌한 빛을 띠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백승도왕 호일지가 강적을 만나 물 위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즉시 달려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자만 생각하고 있으니 색을 중시하고 친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로다. 너는 영웅이라고 할 수 없다. 마초흥은 외쳤다. 영을 내리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 반드시 그 소절을 구하도록 하게. 호련 강물 속에서 두 사람이 불쑥 솟아오르면서 물에 흠뻑 젖은 아가를 받쳐들고 외쳤다. 여자는 잡았습니다. 곧이어 왼쪽에 한 사람이 정극상을 끌어올리며 말했다. 남자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껄껄 웃었다. 위소 보는 마음이 놓여 싱글벙글하며 말했다. 우리 빨리 가서 백승도왕을 도웁시다. 그가 방검유혈과 어떻게 싸우는지 보도록 합시다. 교교한 달빛 아래 하얀 광채가 번뜩였다. 두 사람은 여전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의 무공은 원래 막상막하였다. 그러나 풍석범은 낮에 풍재중과 현정도인 두 사람과 싸웠었다. 풍재중의 반격이 대단하여 그 당시 풍석범은 이미 가슴속의 기혈이 유통되지 않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한참 싸우다 보니 오른쪽 가슴이 은근히 아파오는 것이었다. 백승도왕 호일지의 도법은 초식마다 아슬아슬했고 칼질마다 매서웠으며 공격만 했지 수비는 하지 않았다. 너 죽고나 죽자는 이와 같은 수법을 무공이 평범한 사람이 펼치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기 마련이었으나 호일지의 도법은 일가를 이루고 있어 공격이 곧 수비였다. 그의 무공은 본래 정묘하고 기이하며 날카로웠다. 매섭게 몰아세우니 풍석범은 두려움을 느꼈다. 한 척의 조그만 배가 다가왔다. 뱃머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서 있고 놀랍게도 낮에 도박장에서 만났던 늙은 거지도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 호일지가 일성을 대갈하더니 왼쪽으로 한 번 칼질을 하고 오른쪽으로 두 번 칼질을 하고 곧이어 위로 한 번 아래로 두 번, 잇따라 6번의 칼질을 해대며 공격해왔다.